예, 오늘은 라이즈 모먼트 AI의 유호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라이즈 모먼트 AI 회사 이름이 라이즈 모먼트 AI입니까? 아니면 네, 라이즈 모먼트 AI가 맞습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예요? 저희 라이즈 모먼트 AI는 이제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리고 AI 기반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저희 같은 회사에 와서 우리 이제 언론사에서 뭐 기사를 쓴다거나 네네. 영상을 편집한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기획서 이런 것들 작성할 때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를 뭐 컨설팅 같은 걸 해주시는 업이에요? 그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되는 콘텐츠 작성을 위한 AI 워크플로우를 가장 메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기사를 이제 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사를 썼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될 수 있을지를 그런 전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 단계부터 네. 이제 그 작성 단계까지 AI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삼성전자랑 카카오에서 이제 개발자로 근무하셨고 네네. 망고 플레이트의 네. 공동 창업자 네네, 맞습니다. 이자 CTO이셨고 네네. 여기어때 매각됐으니까 네, 망고 플레이트가 거기에 이제 개발팀장도 하셨고 그리고 책도 쓰셨어요. 또 제가 만든 GPT는 당신이 만든 GPT와 전혀 다릅니다. 작년 6월에 네, 맞습니다. 많이 네. 팔렸습니까, 책? 그래도 그 6월, 7월에는 이제 베스트셀러로 나름 IT 그래요? 분야에서 3위까지 갔었지만 아, 이제 IT 쪽이 워낙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순위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GPT-3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네. 저도 이제 책은 처음 써왔지만 이제 이 AI 관련된 거를 빨리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네. 책까지 한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그럼 몇 부나 팔렸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2세 2세 했습니까? 2세 하기 쉽지 않은데 IT 쪽에서는 네. 보통 초판 찍고 뭐 이렇게 뭐 철수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2세까지 네. 갔군요. 개정판도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개정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책은 왜 쓰신 거예요? 책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챗GPT를 제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네. 코딩하고 이제 개발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네. AI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네. 이게 진짜 새로운 이제 개발 언어처럼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챗GPT를 단순히 챗GPT를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원하는 GPT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네. 실제 업무나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책까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라이즈 모먼트 AI는 언제 만드신 겁니까? 라이즈 모먼트 AI는 이제 얼마 안 된 작년 8월에 작년 1년, 1년 된 신생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업이나 어떤 뭐 개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고 싶다 네. 했을 때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도움 주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고객사들이 많이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엑셀 파일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 분석은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망고 플레이트를 할 때도 이제 거의 하루에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다 보면 네. 이렇게 개발적인 지식이나 이제 시스템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데이터 관련하는 비즈니스는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데이터 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이제 대용량으로 해야 될 때 그런 고객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제작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검색 엔진 최적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챗GPT 같은 AI 검색 엔진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채널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컨설팅 형태로 이제 어떤 컨텐츠를 작성하고 하는지를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블로그 컨텐츠도 작성하는 걸 도와주는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 같은 뭐 텍스트 기사도 쓰고 네. 유튜브 영상도 저희가 지금 한 5년, 6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꽤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만약에 하신다면 네네.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 네네, 물론 가능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컨텐츠가 이제 시의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잘 되는 컨텐츠
그다음에 그쵸. 이제 네. 블로그에서 잘 되는 컨텐츠, 네. 그리고 실제 검색에서 잘 되는 컨텐츠가 다 다르게 있는데 네.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정말 많은 다양한 스토리와 그리고 이제 정보성 컨텐츠들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실제로 이제 트렌드나 그리고 실제 검색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원래 잘 작성되어 있는 컨텐츠를 이제 연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 노출이 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과거로 치면 그게 무슨 SEO? 네, 정확합니다. 네, 검색인지 최적화 SEO. 예, 네. 예, 예. 지금도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요즘 네. 이제 사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네네. 검색보다는 GPT로 이제 뭔가 검색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네네. GPT에서도 좀 많이 노출이나 인용이 되게 하는 것도 SEO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실제로 이제 SEO에서 GEO라고 하는 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제 AI 검색 엔진이 어떻게 하면 잘 인용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디일렉이란 것이 어떤 곳인가요? 라고 했을 때 네. 실제 이제 그 컨텐츠를 GEO에 맞게 잘 써놓으면은 이제 AI가 이제 예전에는 사람이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사실 이 검색의 주체가 AI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AI한테 인용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진 하나의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그 GPT에서 우리 회사가 평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네.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네. 제한적으로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좀 잘 맞습니다. 된다라는 얘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SEO가 정말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예전에는 SEO라고 하면은 국내 이제 검색 시장이 이제 네. 네이버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SEO를 한다라는 거는 되게 생소하고 정말 이제 좀 큰 규모 회사들만 SEO라는 걸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AI 기술이 조금 더 SEO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실제로 제가 만든 이제 서비스도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SEO 글쓰기를 도와주는 도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저조차도 이제 쓰기가 힘들었는데 SEO에 최적화되는 글을 쓸 수가 있고 저도 이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이제 구글 검색 엔진만으로 월 그래도 한 10만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 이제 1% 정도는 이제 AI 검색 엔진 챗GPT와 퍼플렉스티에서 실제 인용돼서 트래픽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블로그는 어떤 툴을 쓰셨어요?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체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워드프레스 이런 거 워드프레스나 네. 고스트나 최근에 이제 인블로그라고 하는 이제 네. 다양한 SEO 최적화된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별도 도메인을 따셔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신 것은 챗 GPT를 좀 잘 활용하려면 네, 뭐 일반 개인이든 뭐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든 간에 어떻게 해야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냥 이 프롬프트에 뭐 그냥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대표님 이제 모시기 전에 라이즈 모먼트 AI의 유호석이라는 분 오늘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이분 어떤 분이야? 뭐 라든 한번 쭉 나오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한번 읽어보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계속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질문하고 대답 없고 이렇게 하는데 네.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쓰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챗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 프롬프트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AI 챗GPT한테 잘 지시를 하는 기술인데 네.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이제 원리를 조금만 이해를 해도 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챗GPT에 사실 이제 단순히 대화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네.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어도 잘하지만 실제로 챗GPT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 생성이나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도 잘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도 엑셀 파일을 넣어서 분석해달라고 하면 이제 AI가 알아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서 분석도 잘해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AI 모델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프롬프트를 이렇게 간결하게만 써도 답변이 잘 나오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되게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핵심적인 부분만 잘 알아도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을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호석 대표님에 네. 대해서 인터뷰 전에 사실 저도 뭐 과거 같으면 딴 데 인터뷰하고 쭉 읽어보거나 유튜브 나온 거 보거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해서 사실 사전조사를 좀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냥 유호석 대표님에 대해서 뭐 알려줘 뭐 하면 뭐
뭐 그렇게만 얘기해도 대략 이제 검색 뭐 어떤 기사가 어떻게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나와서 되게 편해졌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일 때는 대표님 말씀처럼 어떻게 질문을 하면 네.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이게 실제로 챗GPT를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이제 원하는 정보를 이제 얻기 위한 질문 형태의 프롬프트가 있고요. 네. 작업 지시하는 작업 지시형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챗GPT가 이제 AI 모델 자체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이 있는데 네, 네. 그 환각 현상을 없애는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챗GPT를 하실 때는 꼭 검색 기능을 켜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검색 기능을 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리서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환각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네. 이제 좀 더 그 검색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이제 질문 자체를 이제 첫 번째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연관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원하는 형태로 답변들을 연결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건 질문형이고 네네. 업무를 지시한 때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업무를 지시할 때는요. 네. 조금 더 이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이제 작성하는 기법들이 좀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다 보면 업무를 지시하는 프롬프트인데도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업무를 지시할 때와 질문할 때를 이렇게 나눠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다른 형태로 작성을 하는데 그래서 네.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정확하게 네. 역할 지정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지정과 함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 프롬프트가 동작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뭐 라이즈모먼트 AI에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조사를 할 때도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인지 업력은 어떻게 되는지 직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정보들을 네.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프롬프트 성능을 높일 수가 있고요. 네.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네. 이제 그 결과값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를 지정하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순서로 나올지 그리고 어떤 내용 예를 들면 표를 네. 포함해달라고 할 때 이제 표를 포함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표를 같이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길이나 이제 단락 수 이런 부분들도 네. 상세하게 설정을 해주면은 네. 원하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한 페이지 자료로 페이지를 작성할 때가 있고 네. 예를 들면 길게 작성을 해야 될 때가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과까지 지정을 해주면 네. 더 좋은 성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은 주로 뭘 쓰세요? 이 에이전트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챗GPT에서는 이제 챗GPT 에이전트 기능이 있는데 실제 에이전트 기능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캘린더랑 연동을 해서 이제 오늘 일정 알려줘라고 하는 그 간단한 걸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를 제가 직접 만들었을 때는 실제 이제 엔파렌 같은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서 네. 이제 만들어서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거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최근에 이제 노코드 도구들이 있어서 네. 이제 엔파렌이라고 하는 네. NAN이라고 하는 이제 N8N. 네, 엔파렌이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부릅니다. 네. 네. 해외에서는 이제 NAN이라고 하고 네. 한국에서는 엔파렌이라고 부르는 이제 자동화 도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엔파렌은 사실 노코드라고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필요한데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하려면 이제 메이크닷컴 같은 이제 자동화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살짝의 개발 지식은 필요하지만 네. 이제 AI 에이전트를 이제 챗GPT 에이전트 기능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 사용할 수 있고 또 네. 이제 챗GPT의 오퍼레이터라는 기능도 있어서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은 예를 들면 원하는 키워드들을 입력해서 오퍼레이터 기능에 설정을 하면 이제 매일 이제 이메일로 그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챗GPT의 그 기능 하나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해서 사용을 해야 될 때는 예를 들면 에이전트 기능도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오퍼레이터 기능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매번 이렇게 다른 기능들을 찾아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워크플로우를 어느 정도 정형화되게 만들어 놓고는 네. 이제 그 NA나 엔파렌 같은 엔파렌이나 이제 메이크닷컴 같은 이제 자동화 도구, AI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기사도 쓰지만 타지에서 경쟁 매체들이 쓰는 기사들도 봐야 되거든요. 네네. 담당 기자들이 예를 네네. 들어서 뭐
뭐 AI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내신이든 외신이든 기사 네. 나오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 내가 기사 써야 되지만 남들이 뭐 쓰는지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네네. 혹은 교수분들 밑에 있는 뭐 연구원들 있잖아요. 박사과정 네네. 하는 그런 친구들 대부분 리서치 다른 논문이 뭐가 나오는지를 계속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좀 놓치는 경우도 꽤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게 사실 되게 욕먹는 일이긴 한데 그런 것들 아까 얘기하신 그 오퍼레이팅 네. 기능으로 계속 뭐가 올 때마다 얼럿이 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는 가능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단하게는 이제 LLM이 알아서 예를 네. 들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네. 단순하게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해서 관련된 컨텐츠를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요약 정도를 해주겠지만 네. 이제 그 관련된 키워드에 있어서 이제 경쟁사의 기사들을 이제 분석해주고 거기서 뭔가 유니크한 차별점을 도출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더 정교하게 작성을 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기대만큼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AI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렇군요. 의미 있게 전달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기업들 이렇게 컨설팅을 그 과거형으로 했던 것도 있을 테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종류의 이 고민들이 있습니까?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연결되고 도움이 되는 걸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데이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데이터들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런 이제 기업체에서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 데이터라는 것은 대략 어떤 종류의 데이터예요? 실제 이제 내부에 쌓여있는 이제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내부에만 충분하지 않고 네. 실제 정말 필요한 데이터들은 외부에서 수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요. 네, 아까 말씀드려 주신 것처럼 경쟁사에 있는 컨텐츠들의 현황을 수집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이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네.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고 더 네. 나아가서는 이제 거기서 인사이트까지 만들어주는 거를 이렇게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인사이트하고 이제 인사이트와 데이터들이 쌓였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연결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미디어 기업이 많습니까? 뭐 아니면 일반 제조업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뭐 서비스 기업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제 제조업체나 미디어 기업보다는 이제 원래 IT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아, 그리고 이제 SEO나 GEO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될 수 있는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거나 이커머스 기업이시거나 아, 하는 경우가 물건을 많습니다. 파는 분들이거나 뭐 네네, 쇼핑몰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네. 그리고 이제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컨텐츠 마케팅이나 이제 SEO가 워낙 또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이제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이 GPT 나오고 나서 뭐 다양한 이제 도구 쓰실 것 같아요. GPT 안에서 다양한 이제 뭐 이미지 생성, 분석, 뭐 데이터 분석도 하시고 뭐 심지어 뭐 블로그 쓰실 때도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네네.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고 그거 말고도 뭐 지금 다양한 이 AI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퍼플렉시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뭐 다양한 뭐 PPT 슬라이드 제작해 주는 거라든지 뭐 네. 시각화 자료 만드는 다 쓰세요? 이것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약간 질문 답변을 받아야 될 때는 퍼플렉시티가 확실히 제일 좋은 이제 인용을 그래요? 해주기 때문에 이제 챗GPT랑 조금 다릅니다. 챗GPT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기능을 켜줘야 이제 검색이 동작을 하고 네. 아니면 딥 리서치 기능을 켜야 이제 딥 리서치를 해주는 게 있지만 퍼플렉시티는 예전에 저희가 구글 검색을 하듯이 실제 그 퍼플렉시티의 창업자가 구글 출신이다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구글을 자연스럽게 질문형으로 대화했을 때 답변을 가장 잘 해주기 때문에 네. 이제 퍼플렉시티를 이제 검색을 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네. 이제 감마라고 감마. 하는 네. 이제 PPT를 이제 초안 작성을 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냅킨 AI라고 하는 이제 네.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냅킨 AI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예를 들면 블로그 콘텐츠 본문을 주고 원하는 영역만 선택을 해주면 네. 슬라이드 형태로 그 슬라이드에 있는 시각화 자료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다 돈 내고 쓰세요? 일단은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진짜 제가 돈을 내고 쓰는 거는 이제 클로드하고 챗GPT 클로드하고 두 가지고요. 글 나머지는 쓰는 거는 이제 클로드를 쓰고 GPT도 돈 내고 쓰시고. 네네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무료 구간을 이용하고 네. 최대한 네. 무료 구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무료 구간을 그렇군요. 이용하고 네. 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K랑 이렇게 제휴를 해서 또 1년 무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무료를 이제 무료는 아니지만 네. 무료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글 쓰는 거 이름이 뭐라고요? 클로드. 클로드. 네네. GPT보다 클로드가 훨씬 글 쓰는 게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이제 챗GPT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정형화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설명을 이제 사람처럼 해주기보다는 딱딱하게 약간 교과서처럼 작성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글을 써주고,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하게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이제 구어체를 잘 써주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AI 모델들이 글쓰기보다는 이제 코딩 쪽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정말 코딩 에이전트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예. 오히려 코딩 쪽에 이제 많이 변화들이 있는데 네. 코딩도 확실히 이제 클로드가 이제 GPT-5가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클로드가 훨씬 더 작성을 잘 해주고 GPT-5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오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비교하기에는 이제 GPT-5도 네. 쓰다 보면은 예전보다 이제 그 원래는 추론 모델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GPT-4라고 하는 일반 모델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 합쳐지다 보니까 네.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이제 약간 의도하지 않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5가. 네네. 네, 특히 네. 이제 코딩 쪽에서는 이제 클로드랑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가 어려운데 사실 클로드의 장점은 이제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이제 코딩 에이전트 그다음에 이제 커서라는 곳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도구와 같이 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용 효과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확실히 모델만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GPT-5하고는 클로드하고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 작성할 때는 구조화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고 답변도 형식을 좀 지정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좀 더 잘 만나볼 수 있다. 이고 다양한 그 AI 도구들을 활용을 하면 업무에 성과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IT 쪽에서는 모든 투자가 이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에서는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AI 쪽으로 쏠려 있고 또 데이터 센터 하는 큰 회사들도 다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몰고 있고 일반 기업들에서도 이런 거 이제 안 쓰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이런 걸 좀 잘 쓰려면 대표님 말씀대로 질문을 아주 잘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아주 잘 하는 쪽으로 교육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뭔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일반 직원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도 그 기자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기사 요즘 제가 안 보고 우리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보시긴 하지만 GPT로 치팅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뭐 남이 쓴 거를 조합해서 그냥 뭐 옛날 같으면 그래도 뭐 시간이 꽤 걸려서 한 거를 요즘 말씀하신 대로 잘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면 좋은 기사 몇 개 모아서 그럴싸하게 기사가 이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그것을 치팅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 저는 아직 그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안 쓰는 것 때문에 이거 좀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해서 이제 회사에서 비용 내고 이제 좀 쓰게는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 네네. 요걸 좀 활용해서 코딩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치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물 잘 만들어냈네라고 네. 봐야 되는 건지. 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저는 이제 치팅보다는 예. 결국에는 치팅보다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시스턴트 보조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제 그게 치팅인지 어시스턴트인지 사용을 하는 거는 네. 그 쓰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번역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이제 네. 번역기 썼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예. 결국에는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네. 보지도 않고 제출을 하면 치팅에 가까운 게 되고요. 그게 치팅이죠. 치팅이고요. 네. 네. 근데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번역을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이 번역을 완성하는 거는 보조자의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제 업무를 해내야 되는데 A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깨고 한다는 건 또 치팅이 되겠죠. 그건 치팅이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룰들을 잘 지키고 어떻게 보면 네. 쓰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네.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시스턴트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코딩을 할 때 AI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네. 특히 클로드 코드나 커서 AI 같은 이제 최근에 이 둘 다 그 엄청난, 심지어 예전에 코딩을 개발자들만 했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현상은 이제는 비개발자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클로드 코드를 배워가면서 커서 네. AI를 배워가면서 코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AI를 이제 티칭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티칭 영역은 정말 그 쓰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게 되게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AI 도구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영역을 넘나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원래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이 도구를 활용해서 굉장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한 10시간 걸리는 걸 지금은 뭐 한두 시간 만에 혹은 몇십 분 만에 이제 끝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네. 그러면은 어떤 회사들 입장에서는 AI 도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독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개인 직원들의 어떤 업무의 할당량을 좀 네.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실제로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대표님도 코딩 이제 옛날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직원분들도 뭐 옛날로 치면은 뭐 망고 플레이트나 이렇게 있을 때 개발 팀장이나 CTO 하실 때 오면 업무를 하다를 하고 이게 마감 시간을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업무 조직이 크면 클수록 네. 의외로 AI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제 업무 자체가 예를 들면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나 네. 단순히 코딩 혹은 네. 단순히 이제 글을 작성하는 걸 떠나서 네. 이제 업무 외적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그 코딩 자체 업무 시간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조직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아직은 좀 과도기에 있는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AI 도구 활용을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힘들고 계속 바쁘지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네. 실제로 업무라는 게 네. 이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AI 도움 받을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업무를 잘 해나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팀워크나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와의 유관 부서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히려 AI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유관 부서와 협업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잘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실제로도 이제 AI 쪽에서는 이제 휴먼 AI 콜래버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는 있어야 되고, 시간을 줄이거나, 네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네. 혹은 질을 또 높이거나, 이 네네. 둘 중 하나일 텐데, 두 네. 가지 다 하면 너무 좋을 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게 나옴으로써 시간 줄이고 질도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기존에 이제 직장에 다니는 개발자라든지 뭐 혹은 글을 쓰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업무의 그 할당량이라든지 롤도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취재기자가 하루에 취재기사 한 꼭지 쓰거든요. 네네. 한 두 꼭지, 세 꼭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네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근데 네. 그렇게 좀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네네. 근데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업무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분명히 이제 전보다 확실히 생산성이 좋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조차도 블로그를 하나 생성하는데 이제 코딩 같은 경우에는 개발 요구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이제 어떤 거는 진짜 시간이 아직도 한 달,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도 있고 네. 그리고 간단히 이제 예를 들면은 코드 한 100라인 정도 작성하는 거는 AI 도움을 받아서 쉽게 끝낼 수 있는데 네. 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량이 한 2,000자, 3,000자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글을 가지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로그 작성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컨텐츠 조사하고 그다음에 주제 잡고 키워드 선정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말 한 30분 정도 목표로 글을 작성을 하고 있고 예. 클라우드 뭐 이런 거 활용하셔서 네, AI 도구를 활용해서 그렇군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든 거네요. 6시간씩 걸리던 게 30분. 맞습니다. 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전문 글쓰기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AI 도움을 받아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맞춤법도 좀 잘 틀리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 이제 AI가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네. 네,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대표님 회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고객 지금 사실 대표님이 방송에 나오시고 블로그에 글 쓰시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회사 얘기도 한번 좀 해주시죠. 뭐 지금 작년에 이제 설립하셨는데 네. 뭐 어떤 그림으로 좀 사업을 좀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 건지. 네, 저는 그 라이즈 모먼트 AI는 이제 라이즈 모먼트라는 게 저도 이제 컨텐츠라는 거를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도 쓰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데 조회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열심히 썼는데 누가 봐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관심 가져주고 이제 좋은 컨텐츠라고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가 이제 1,000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네. 이 라이즈 모먼트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네. 컨텐츠를 작성하시는 분이 특히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컨텐츠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라이즈 모먼트의 그 라이즈 모먼트 실제로 이제 터지는 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이 회사를 조회수 터졌어 뭐 이런 네,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SEO에 관심이 많고 이제 컨텐츠 저는 이제 컨텐츠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수요 있는 컨텐츠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가 있는 콘텐츠. 수요가 있는 컨텐츠고 그리고 이제 수요 대비 컨텐츠가 너무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구글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퍼플렉시티나 챗GPT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내용이 없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좋은 내용이 없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는 많은데 그쵸. 그만큼 컨텐츠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단순히 컨텐츠를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수요 있는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수요 있는 컨텐츠를 조사하고 발굴해서 실제로 컨텐츠를 작성하는 데까지 도와주는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AI 에이전트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비즈니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사에도 굉장히 좋은 네. 기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자꾸 위에서 뭐 돌려가지고 야 이게 요즘 뜬다니까 이거 한번 취재해서 작성해봐 뭐 이렇게 일 던지면 되게 네.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언론사 모델은 되게 좋은 네네. 모델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글을 작성할 때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은 이게 컨텐츠의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짧게 들여서 빨리 나가야 되는 이렇게 컨텐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고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AI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말 시의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AI 도움을 받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AI 도움 받아서 그걸 바로 이렇게 내보내는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AI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AI와 실제로 그 AI를 활용하는 전문가의 그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원하는 결과물을
이제 빠르게 검수하거나 아니면 편집해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하고 잘 협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라는 거군요. 회사는 뭐 투자는 좀 받으셨습니까? 아직은 이제 투자 없이 이제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투자 없이 일단은 이제 네. 저도 고객사 프로젝트를 의뢰받아서 하고 하면서 네. 투자 없이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사업성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나서 네. 또 이제 스타트업을 전에 한번 이제 투자 받아서 한번 하고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네. 이제 보통 일 정말 아니죠. 그거 뭐 그냥 맞습니다. 네, 네, 뭐 확실히 이제 마켓핏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실제로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네. 그때 이제 투자를 하려고 네. 네, 일단은 투자 없이 일단 버티면서 아니 하고 망고 플레이트 공동 작업하시고 여기어때 매각하시면서 좀 엑시트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많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네. 네. 그건 아니고 아직 저도 이제 정확히 다 엑시트 된 건 아니라서. 아, 아직 남아 있군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성공적으로 엑시트 잘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것은. 네. 대표님 오늘 다양한 얘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종 저희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